안녕하십니까. 현직 부장판사가 이제 이거 용기 있는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법내에 입각한 원칙 발언을 했습니다.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겸한 적법하고 내란이 아니다. 이런 이제 이거 발언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자제하겠다. 왜냐하면 이분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거 실태를 알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다. 다만 내가 자제하겠다. 이렇게 이거 법원 내부 게시판에 현직 부장판사가 글을 올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겸은 절대 내란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법원 게시판에 많은 게 논쟁이 되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판사냐? 바로 이제 성금석 부산의 부장판사인데요. 저도 옛날에 아마 이제 향판 같아요. 향판. 옛날에 한번 재판 받은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결과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성금석 판사. 일단은 이게 어떤 분이냐?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성금석. 이분은요, 1969년생인데,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 살 많네요. 아마 1월 달이니까 빨리 학교 들어갔겠죠? 이분이 고향은 이제 경남 거제도입니다. 거제. 그리고 이제 기수가 중요한데, 아주 이제 우리 고참, 상당히 경력이 오래된 부장판사입니다. 와, 저보다 나이는 한 살 많은데, 실제로는 이제 1월 달에 2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연수원은 3기, 저보다 3번 상기수에 25기, 제가 28기, 25기, 대충 기수는 아시겠죠? 25기, 연수원. 우리 윤석열 대통령 23, 그 다음에 옛날에 한동훈, 이원석 27, 대충 25기면 그 중간 아실 거예요. 이분이 거제도 출신이니까 거제 종합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부산지법에서 판사하고 쭉 창원, 그 다음에 부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걸 향판이랍니다. 주로 고향에서 주로 부산 경남에서 계속 판사 생활을 한. 그러니까 지금도 부산지법의 항소 일부에 부장판사를 하고 있는, 중요한 게 이분이 부패전담이다. 야, 부패전담은 이런 사건을 전담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 부패전담. 여기에 부장판사가 이런 용기 있는 글을 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부패. 거기에 현직 부장판사가 이런 이 분위기에 내란이 아니다. 계엄이 적법하다. 내란이 아니다. 이런 발언,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이런 발언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제가 성금석 부장판사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제가 어떤 분인지 그러기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의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요. 글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분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 수 없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언제? 이게 좀 대가 경론이 벌어지니까 이게 언론 보도가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경론이 벌어진 13일 날 올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크리스마스도 지났는데 26일이잖아, 오늘. 13일 오후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것 같아요. 그 탄핵 직전이잖아. 14일 날 이게 두 번째 탄핵 표결할 때 13일 오후에 올린 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도저히 나는 해석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성금석 부장판사가 뭐라 했냐?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서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인 이번 계엄 선포 사태, 국회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약 6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이다. 이게 딱 핵심이잖아. 이게 딱 핵심이잖아.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타기 검토하고 고민해서 법률가 출신이 대통령이 내린 고도의 정치적 결단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법에 따라 선포해서 국회에서 해제 요구하니까 6시간 만에 그대로 법에 따라 또 심의기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대로 해제한 모든 게 헌법 질서에 따라 발동되고 헌법 질서에 따라 해제된 모든 게 적법한 이런 계엄이 왜 내려야 되느냐 말이야. 이런 게 글을 쭉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경론이 그 밑에 막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를 이 판사에 대해서 쭉 비판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 판사가 계속 반박을 합니다. 성검석 판사가 내란 사태 무엇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요? 벌써 이런 사람들고 그 반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헌법 및 형법학자들이 쓴 교과서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좀 공부 좀 해라 이 말이에요. 헌법이나 행정. 저도 제가 형법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내란죄가 있거든요. 형법에. 제가 해설해놓은 것도 있어요. 좀 읽어보고 뭔지 구성 요건을 보라 이 말이지. 판사가 자기 비판하는 사람한테 질타하고 있잖아요. 야, 그러면서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성검석 부장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랬잖아. 다만 검은색 안경을 낀 사람은 가시광선에 의한 7빛깔 무지개 희왕찬란한 색을 볼 수 없지요. 이렇게 답합니다. 야, 찬찬히 형법이나 헌법 교과서 읽어보면 답이 보일 텐데 그 공점해라 말이야. 내란이라고 우기는 멍청이들은. 근데 일어났잖아. 다만 검은색 안경을 낀 사람들 이게 누구냐? 이게 좌파들이란 말이야. 이재명부터 모든 이 좌파들이 검은색 안경을 낀 이 좌파들이 이 자들 눈에는 검은색밖에 안 보이니까 진실이 안 보인다 이 말이지. 모든 게 그냥 쿠데타 친이 쿠데타가 어쩌고 내란이 어쩌고 이래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야. 검은색 안경을 낀 사람은 제대로 가시광선에 의한 7빛깔 무지개 희왕찬란한 색을 볼 수 없다. 지금 이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좌파 세력이. 자기들은 검은 것밖에 안 보이거든. 제대로 봐야지. 이 자들하고 토론한다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판사가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딴 놈이 거구 채널 유튜버 저거 부정선거 어쩌고 저쩌고 떠드니까 왜 우리 판사님이 일베처럼 이야기를 떠드니까 부장판사가 뭐랬냐? 이랬어요. 그런 식의 비난과 비아냥 말고 논리적, 법리적, 합리적으로 기성정결 육하원칙에 맞춰 주장 반박해달라. 이렇게 할 말이 없지. 그런 식으로 일베가 어쩌고 저쩌고 거구 유튜버 어쩌고 떠들지 말고 논리적, 법리적, 합리적으로 기성정결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반박해달라.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판사가 성검석 판사가 판사들이 그 지방선거관리위원장 하니까 자기가 부정선거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자제하겠다. 이런 게 글이 나오면서 또 미국 이야기해. 봐라! 도널드 트럼프도 부정선거가 주장한 트럼프가 대통령 됐지 않냐? 미국도 부정선거 주장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걸 내가 부정선거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자제하겠다. 이렇게 판사가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래놨잖아. 부정선거에 관해서든 법원도 관계가 있어 언급을 자제하거나 안 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도 선거관리위원회 해봤거든. 법원도 관련했기 때문에 내가 언급은 자제하겠다. 안 하겠다 했지만 여러 뉘앙스를 보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법원도 관계되기 때문에 자제하겠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부장판사가 뭐라 했냐?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관둔 지 5년, 6년 된다. 이 말이 5, 6년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을 본인이 했다 이 말이야. 5, 6년 된다. 관둔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언젠가 이 문제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된 뒤에 내가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5, 6년 전에 했는데 지금 이게 할 말은 많고 공개적으로 언젠가는 논할 날이 오는데 사태가 해결된 뒤에 떠들겠다, 말하겠다. 이렇게 아주 함축적으로 암시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또 직격했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뱁새는 황새의 마음을 알 수 없다. 뱁새, 이게 좌파들이란 말이야. 이제 이재명이나 이 뱁새들이 황새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이 판사는 이게 선거관리위원장을 해봤는데 엄청난 게 문제가 많다. 어느 정도 이 사태 끝나면 공개적으로 의논할 날이 온다. 근데 뱁새가 황새 어떻게 알게 돼? 모르면 입 닥치고 짖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모르면 짖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성검석 부장판사의 이 말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자기 이름을 걸고 내란이 아니다고 이게 딱 해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판사니까, 부장판사니까. 그 다음에 부정선거는 본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해봤으니까 많은 걸 알고 있잖아. 해봤으니까. 실제요. 성검석 판사 말고 또 제 후배도 지금 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로 있는 또 이게 제 후배도요. 옛날에 그 지방에 선거관리위원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갔더니요. 그 선관위 직원이 부장님 도장을 좀 주십시오. 직인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아가 다 찍겠습니다. 이러다는 거예요. 그거 어이가 없잖아. 하나하나 결제하고 직위를 찍어야 되는데 도장을 우리한테 달래. 선관위 직원이. 우리가 마음대로 찍겠다고. 그러면 이게 판사가 허수아비냐고. 선관위원장이 허수아비냐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근직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느냐.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 김용현 장관 인터뷰도 부정선거 의혹을 쭉 인터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미국의 트럼프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따라서 이게 무조건 음모론적 시각에 볼 게 아니다. 저는 이 현직 부장판사의 그 부정선거 이야기, 본인의 경험이니까, 그 다음에 이 법률 해석은 판사니까, 이거는 상당히 귀담아 들을 부분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양심적인 법조인들이 다 많은 이런 이제 그 법리와 원칙에 입각한 이런 이제 소신 있는 발언들이 계속 쏟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